안녕하세요. 헤드헌터TV의 박규범입니다. 오늘은 헤드헌터TV 제16강 헤드헌터 레퍼런스 체크 비용 고객사로부터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끔 헤드헌팅 포지션을 진행하다 보면 고객사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과연 헤드헌터 입장에서 이것을 비용을 받고 해줘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될지 고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레퍼런스 체크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그 레퍼런스 체크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분이 있어서 레퍼런스 체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레퍼런스 체크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평판조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평판조회가 어떤 것일까요? 자, 그럼 평판조회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평판조회 서비스. 평판조회 서비스. 평판조회 서비스, 레퍼런스 체크의 정의. 레퍼런스 체크는 채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후보자의 업무 능력, 근무 태도, 조직에 대한 적응력, 윤리성, 인성, 대인관계, 이직 사유, 금전적인 문제, 성희롱 등에 대해 후보자의 상사, 동료, 부하, 거래처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평판조회는 기업의 생존에 인적 자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로 성공적인 채용을 결정짓는 핵심 절차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기업체에서 평판조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평판조회에 잡코리아에서 한번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 400명 넘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직원 채용할 때 평판조회 얼마나 하냐? 평판조회 한다가 51.4%로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탈락시킨 지원자가 있다가 71.6%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현대에서는 채용의 마집 관문에서 평판조회가 큰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이죠. 물론 평판조회 종류는 서비스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픈 체크와 두 번째는 블라인드 체크. 오픈 체크는 어떤 거냐면 후보자가 제공한 추천 인물 대상으로 후보자의 동의하에 전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 거래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후보자가 평판조회 대상을 평판조회 할 사람을 한 3분 정도 이렇게 제공하는 케이스죠. 다음은 블라인드 체크. 후보자 모르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듯 평판조회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평판조회를 알아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헤드헌터 입장에서 고객사의 후보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하고 최종 합격하기 전에 인사팀에서 평판조회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판조회는 또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고객사에 비용을 청구하기 쉽죠, 사실은. 그런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냥 채용 과정인데 그냥 공짜로 해주십시오. 무료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론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거래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판조회라는 게 아까 알아봤듯이 상사, 동료, 부하 직원 3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뭐 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 평판조회 보고서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짜로 해주기는 굉장히 또 아깝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런데 또 그 문제점은 뭐냐면 자, 후보자를 추천해주고 평판조회까지 해줬는데 결국 그 후보자가 합격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고생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 과정이 되고 맙니다. 뭐 인사팀에서는 보고 평판주에 안 좋네? 그러면 이 사람 못 뽑겠습니다 하고 하면 끝나버리겠죠. 그렇지만 헤드헌터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후보자를 발굴하여 추천했고 그 어려운 1차, 2차 면접까지 통과했고 뭐 또 인정성 검사도 통과했고 또 마지막 관문인 평판조회까지 했는데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럼 헤드헌터의 뭐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몇 주가 될 수 있는데 그 노력은 누가 보상을 해주냐 이겁니다. 자, 인사 담당자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바로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헤드헌터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런 평판주의 서비스를 쉽게 요구할 수 있지만은 헤드헌터는 굉장히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제3의 인사팀으로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소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평판조회 비용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규정이 딱 정해진 건 아니죠. 우리 헤드헌팅 업계라는 게 어떤 헤드헌팅 협회가 있어서 자, 평판조회 비용은 얼마를 받자. 그렇죠? 자, 평판조회는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항목으로 하자.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뭐 누구나 그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쉽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데는 평판조회를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평판조회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대부분 인사팀에서는 그 추천한 서치펌에 평판조회를 요구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후보자를 추천한 서치펌에서 하는 평판조회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후보자에게 좋은 점을 부각시키기 마련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것을 아는데도 인사팀에서 왜 굳이 평판조회를 해달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사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채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그 과정으로서 그것을 진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안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평판조회과 해서 뽑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는 절차상에 문제없게 뽑았다. 뭐 이런 인사팀의 면피용으로 평판조회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평판조회 비용을 청구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평판조회를 신청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서치펌하고 우리 로컬 서치펌하고 그 채용 과정에서 그 절차가 다른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로 외국계 서치펌 같은 경우는 선수금을 받습니다. 그 리테이너 피를 받죠, 사실은. 그 33.3% 정도 선수금을 받고 이 헤드헌팅 채용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금전적인 비용을 보상을 받고 시작하는 비즈니스하고 우리 로컬 한국 헤드헌팅 업계는 선수금 제재가 전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컨틴전시 베이스로 헤드헌팅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후보자가 합격을 해야 그 고객사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헤드헌터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이 헤드헌팅 추천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판조회는 하나의 별개의 그 헤드헌팅 비즈니스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서치펌은 선수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평판조회 그 후보자가 최종 관문에서 채용을 못하더라도 선수금 비용이 남게 됩니다. 33.3% 정도는 그 포지션이 실패하더라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로컬 헤드헌팅 업계는 후보자가 탈락하게 되면 평판조회까지 해줬는데도 헤드헌터에게는 서치펌에게는
금전적인 비용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고생만 하고 그 포지션은 무효가 되는 거죠.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기운 빠지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 서치범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평판조회는 우리는 어느 정도 받자. 또 평판조회 비용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자.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한 기준은 저희 회사도 평판조회를 하면은 비용을 받습니다. 주로 주니어 포지션의 평판조회 비용은 한 100만 원 정도, 또 임원급 포지션은 한 2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채용 절차상에서 오는 평판조회죠. 물론 저희가 추천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타 서치폼에서 추천했던 후보자에 대해서 평판조회를 요구한다면 비용은 더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판조회 비용은 아직 어떤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은 저희 회사처럼 이렇게 평판조회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헤드헌터 서치폼스 모임 카페에 본 이슈를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한번 점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헌터 레퍼런스 체크 비용. 인터뷰 때 레퍼런스 체크 해달라고 하면 돈을 받아야 합니까? 그냥 공짜로 해는 건지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건지 업계 관행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격도 안 했는데 이것까지 한다는 게 맞습니다. 헤드헌터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고민이 되는 이야기죠. 자, 한번 답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거래처라면 어쩔 수 없이 향후를 이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군요. 원래 헤드헌팅의 본질적인 원칙은 기본적으로 사전 인터뷰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 등을 체크하고 또한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전반적인 평판 등이 괜찮고 적합할 때 추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레퍼런스 체크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레퍼런스 체크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되기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종 합격 전에 고객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후보자 의논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추천한 후보자가 아닌데 별도로 레퍼런스 체크만을 요청한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래도. 후보자가 합격하기 전에 요청한 레퍼런스 체크는 헤드헌팅 수수료로 받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노동 중에 노동입니다. 레퍼런스 체크 비용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짜로 해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원칙이 없으니 혼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처럼 선수금을 받는다면 평판조회 시 채용 절차가 되겠지만 우리 로컬은 착수금 없기에 별도로 받는 것이 사료에 맞다고 봅니다. 추천 및 평판조회까지 해주었는데 합격하지 못하면 서치펌 타격이 큽니다. 이건 상도 이상 받아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있는 후보자가 아닌다면 무료로 요구하는 경우 나쁘게 추천 후보자를 코멘트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대로 하려면 제3의 기관에 유료로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이없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추천하는 회사와 레퍼런스 체크하는 회사가 다를 경우 레퍼런스 체크하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 포지션을 추천해서 후보자가 고사하고 타 회사로 이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뭐뭐 서치펌에서는 한 건당 100만원 이상 청구한다네요. 후보자에 따라 플러스 조정이 있고요. 평판조회 관련 재고객사는 모두 자사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레퍼런스 체크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헤드헌터 분들 레퍼런스 체크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비용을 청구해야 돼야 말아야 될까요? 제가 제시하는 안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국계 서치펌하고 다르게 선수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따로
레퍼런스 체크, 평판 조회 비용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사팀에서 레퍼런스 체크 비용이 들어온다면 가급적 잘 협상을 해서 최소 우리 주니어급은 100만원, 임원급은 한 200만원 정도 청구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서치범 업계의 하나의 관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치범이 같이 어떤 비용의 절차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게 하나의 한국 서치범 업계의 표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헤드헌터 TV 제16강 인사팀에서 요구하는 평판조회 서비스 비용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더 양질의 헤드헌터 TV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